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지금 최근에 구독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요. 제가 이미 작년 4월 달부터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위클리 베네핏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정해지는 건지 그거 설명드리고요. 실업수당을 산정해주는 기간을요. 스탠다드와 얼터네이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실업수당이 산정되었는지도 궁금하시죠? 이것도 제가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베네핏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것도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2020년도 1분기에 소득이 없는 분들 있죠? 그 분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실업수당을 산정해주는 수입에 대한 기간은요. 스탠다드와 얼터네이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무조건 스탠다드를 먼저 기준으로 산정되게 되어 있는데 스탠다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수입이 부족해서 실업수당이 안 되지만은 만약에 얼터네이트 기간 동안에 수입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을 그 다음으로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1월달, 2월달, 3월달 중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있죠. 실업수당을 산정해주는 수입 기준의 기간을요, 18개월까지 수입을 보는 건데요. 18개월 중에서 12달을 기본적으로 산정해주는 기간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8개월 기간 동안에 최근 6개월이 없다고 그러면 6개월 없는 기간을 뺀 그 전에 12개월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타주는 조금 달라요. 스탠다드 기준으로요. 여러분들이 2020년도 1, 2, 3월 달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요. 스탠다드 기준으로 하면은 2019년도 10월부터 2020년도 3월까지 소득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처럼요. 4분기니까 총 12개월이죠. 그 기간 내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분기를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두 번째 분기가 1,500불로 가장 높죠. 그거를 산정을 해서요. 베네핏 차트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봐서 위클리 베네핏을 나누는 거라서 이 이그젠플처럼 1,500불이면 404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베네핏 차트 제가 다시 한번 링크 해드릴게요. 얼터네이트로 산정되는 거는요. 스탠다드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수입이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최근에 수입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날짜를 기준으로 수입이 높은 거를 채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4분기 금액 6,200불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베네핏 차트에서 6,200불을 찾으면은 위클리 베네핏이 239불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타주는 기간이 달라요. 캘리포니아만 1분기만 이렇게 채택을 하고요. 보통 동부 같은 경우에는 20주를 일한 거 그리고 만불 이상이 되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20주 이하로 일을 하셨거나 총 수입이 1년 동안 만불 이하일 경우에는 UI 자격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PUA로 전환이 되신 거예요.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요. 구독자님의 이 질문을 응용해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어머니께서 2018년도 마지막 분기, 즉 4분기죠. 4분기에 7,300불 수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UI를 신청을 했고 2019년도에는 소득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18개월 동안의 수입을 적으라고 그래서 그걸 써서 받았다는 거죠. 이 케이스를요, 스탠다드 피리오드로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제가 빨간 거 동그랗게 서클한 거는 6,300불인데요. 이게 그냥 7,300불이라고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4분기가 수입이 없죠. 그죠? 그리고 2018년도에 마지막 분기가 수입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18개월 동안 쭉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은 12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산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분기에도 수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분기에 수입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 스탠다드로 가기 때문에 2020년도 1분기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2018년도 수입 기준으로만 산정이 된 거예요. 얼터네이티브가 아니고 스탠다드 안에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2018년도도 수입이 없었다면 2020년도 1분기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서 얼터네이티브 피리오드를 채택을 했을 거예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수입이 있어서 위클리 베네핏은 산정은 되지만은 문제는 2019년부터 2020년도까지요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잡이 캔슬됐다는 것을 증빙하셔야 돼요. 이걸 증빙하지 못하면 100% 오버페이먼트로 여러분들이 불이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잡이 캔슬된 게 아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분들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명백하게 EDD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많죠. 너도 나도 지금 신청해가지고 받는 바람에 여러분들 이런 증빙도 못하면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직장 구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I had to quit my job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잊어버리셨어요. Directly impacted by COVID-19 즉 뭐냐면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됐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잡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질문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다시 정리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입이 없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잡이 캔슬됐다는 증빙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증빙을 못하고 직장만 구하고 있었다라고 어필을 하시면은요, 디스퀄리피케이션이 100%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증빙 서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 불이익 없도록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세금 보고하시면서 정직하게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셨는데도 이 논리를 모르셔갖고 실수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